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 원래 나경원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돌아오는 주말로 이제 마감하게 됐는데, 민영배 의원이 그 광주 전남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가, 이번에 이제 중부, 경기도 이쪽으로 와서, 다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를 봤더니 뭐 예전에 뭐 무슨 일 뭐 이런 아주 10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조폭에 연루됐느니 뭐 혁신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었느니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진짜 10원짜리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슨 민영배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에서 떠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 없어서 민영배를 오늘 다시 또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경원은 뭐 해볼 것도 없이 뭐 간단한 사람입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처리를 하고, 민영배,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정봉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정봉주는 아주 간단한 사람이거든요. 정봉주도 나경원만큼이나 간단한 사람입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민영배는 쭉 봐야 됩니다. 민영배는 왜 그렇게 했지 하는 걸 쭉 봐야 돼. 그래야 민영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이나 정봉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몇 개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나와요. 근데 그거를 모르다니 참 내가 답답해서, 오늘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민영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시민들이 잘 몰라. 그래, 당원들도 몰라. 그래서 민영배가 한 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쭉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걸 보면 민영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글을 아주 잘 써요. 민영배는. 내가 책을 보니까, 탈당의 정치라는 그 책 보면, 민영배가 어떤 정치적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는데, 이 나와서 얘기하는 데는 그 말을 아주 그냥 또박또박 딱딱 잘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뇌리에 꽂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재주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영배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가 한 성과나 이런 거는 다른 어떤 국회의원보다 훌륭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 다시 코로나 환자가 아주 6배라고 여기 나왔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6배가 아니고 이거는 입원한 환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폭증하고 있는데 유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입원 환자만 이런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냥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지난 대유행 때 저나 제 아내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잘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또다시 유행한다니까 지금 바싹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죠. 마스크 다시 쓰고. 이건 뭐 결국 조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 앞에서 멈추거나 풀립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의 비밀, 한겨레 TV가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TV에 들어가서 쫙 봤어요. 비밀의 방, 김건희 여사 관저 불법공사 의혹. 불법공사 의혹이나 많아. 불법공사를 한 거예요. 엉망진창이 거기서 뭘 떼어먹은 거죠. 국정농단이 이 대통령 되기 전에 김건희 주가 조작은 있고, 이거 대통령이 된 이후에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가면은 김건희가 한 거는 그 앞에서 멈춥니다. 모든 것이 김건희 앞에서 멈춰요. 그리고 그게 뭔가 하고 끝까지 따져가 보면 결국 김건희에게서 풀립니다. 검찰 인사라든지 검찰총장, 지금 뭐 신임 검찰총장 인사한 거라든지 하는 게 다 김건희와 관련을 다 맺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국정농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 앞에서 멈추거나 풀립니다. 권익위 간부가 사망한 것도 김건희 때문이죠. 그 디올백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권력이 살인한 겁니다. 김건희가 머리 숙여 사과해야 돼요. 이거는 디올백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치적 타살이죠. 대통령 부부가 고위 공직자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뭐 이 죽음뿐만 아니라 뭐 이태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기에 해당되지만 좌우지간 김건희 부부 심각합니다. 국정농단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농단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농단이라는 게 농자가 이렇게 그 높이 솟아오르는 언덕이라는 게 높이 솟아오르는 언덕인데 그 농자가 단은 이 자른 거지. 그러니까 깎아지른 듯이 높이 오른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미리 자기가 차지해 가지고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그래서 독차지하는 이것을 농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농단한 거죠.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탄핵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내려서 얘네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샅샅이 다시 수사해서 그것을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역사의 길이 기록되어야 되죠. 일본 극우 세력과의 완벽한 공범이라는 말이 신문에 났습니다. 윤석열, 일본이 발견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사도금광 역사 왜곡 완벽한 공범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에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개소리 방지위원회에서 윤석열을 일본 화폐 1000엔짜리에 그려넣습니다. 내년이 아마 을사년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을사년 기본 일본 밀정 기념화폐에 일본 밀정 그래가지고 딱 그림이 들어갔는데 요 가운데는 김건희 얼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윤석열 얼굴이 딱 일본 지폐 기념화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 밀정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밀정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전체가 밀정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정이라는 남몰래 정탐한다는 의미인데 얘네들이 국민을 속이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속이지도 못하고 그냥 겉에 다 드러난 채 한국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는 정말 대전환을 원하는가? 그런 관존 민비 사상에서 민존 관비 사상으로 빨리 전환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의 중요한 고비마다 얘기했습니다. 민존 관비. 관존 민비 사상은 우리 이 조선 고려 시대도 좀 덜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쓰고 나서 그 이후에 600년의 역사는 관존 민비 사상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민존 관비 사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근엄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중하위직 공직자들이야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얘네들을 우리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얘네들을 하대해야 합니다. 근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놈 저놈 하는 것 우리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걸 배웠어요. 일꾼한테는 그놈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다 머슴들어 그놈이라고 불렀어요. 그놈 뭐예요? 이게 머슴들 아니야?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일을 맡기고 봉급을 주는 머슴이란 말이야. 그 머슴 그놈들한테 우리가 정확히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다. 그놈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속 그 정치하는 애들에게 그놈으로 말해도 아주 이 부드러운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